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명으로 닷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이후 급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은 이어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늘 오후 공개됩니다. 조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비판을 받게 되고 반대 결론이면 감사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았다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여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빅데이터 시대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적 영향으로 주춤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7월 2일 이후 110일 만입니다. 국내 발생 오염 물질이 쌓인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된 영향으로 내일 오후에 정상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 대학 연구팀이 한국 등 48개 나라의 유아용 젖병을 실험한 결과 12개월 유아가 매일 158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젖병을 소독하거나 액상 음식물을 만들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방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닷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명, 누적 25,3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 41명, 해외 유입이 17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경기 22명, 서울 11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에서만 36명이 새로 확인됐는데 수도권 중심 재활병원과 정신병원 등 기존 발생 집단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영향이 컸습니다. 이 밖에 강원 2명, 부산과 충남, 대전에서 각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3명을 포함해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447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1명, 격리 해제는 누적 23,466명입니다. 네,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17살 고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상온 노출 논란이 있었던 회사가 공급한 백신이었는데요. 정부는 이 백신 때문에 숨진 건지 다른 사인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17살 A군은 지난 14일 날 집 근처 병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외에 접종 전후 특이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신고된 독감 백신 이상 반응 중 첫 사망 사례입니다. A군이 맞은 건 만 13세에서 18세 대상 국가 조달 물량으로 신성약품이 유통했던 백신이었습니다. 일부 상온 노출 사고가 발생해 회수한 물량은 아니고 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 이달 13일부터 접종이 재개된 나머지 물량입니다. 사망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작지 않은데 질병청은 아직 백신 이상 반응으로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다라고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검을 통해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장기의 급성 쇼크나 마비 증상으로 볼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사합니다. 평소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아나필락틱 샥으로 의심될 만한 조직학적 그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관찰을 하게 되죠. 장기에 대한 마크로 소견, 즉 장기 자체를 관찰하는 거하고 조직학적 소견 그런 걸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판정이 가능해지죠. 검사 결과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넘겨져 접종에 의한 사망인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접종 후 사망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접종 뒤
팔다리 근력이 떨어졌던 65세 여성의 경우인데 이 여성은 급성 신경병증인 밀러 피셔 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은 18일 기준 총 353건이 신고됐습니다. 접종 부위가 붓는 등의 국소 반응이 98건이고 알레르기 사례 99건, 발열 98건, 기타 69건이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본격적인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전남 보성구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보건지소 앞 공터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립니다. 순서가 되자 의사가 간단한 진찰을 한 뒤 어깨에 주사를 놓습니다. 팔이 아프거나 열이 나실 수 있어요. 농촌 지역 곳곳에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100명 분량의 독감 주사는 일찌감치 동났습니다. 경로당도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번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노인분들이 경로당 오셔서 식사도 할 수 있는. 보건소에는 대체로 어르신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나와서 주사를 맞습니다. 지자체가 온 국민에게 독감 주사를 무료로 놔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좀 부담을 느꼈었는데 이제 올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때문에 무료 접종을 해준다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백신 경쟁 입찰이 유찰되고 국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 속에서도 일반 성인이 맞을 15,000명분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대상자뿐 아니라 국가접종 유료 대상자인 19세부터 61세까지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감사 시한을 훌쩍 넘겨 드디어 결론을 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진통 끝에 드디어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해당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여 만으로 감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두고 회의를 한 날짜만 엿새나 됩니다. 감사 기간을 한 번 연장하고도 시한을 지키지 못한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 감사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습니다. 이후 담당 국장 교체 등의 우여곡절과 보강 조사를 거쳐 반년 만에 보고서가 의결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저항이 많은 감사도 처음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진통 끝에 감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후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난다면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멀쩡한 원전을 문 닫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 폐쇄가 적절했다는 결론이 났다면 감사원의 정부 눈치 보기를 주장해온 야당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산업계도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폭발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여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메모리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아침 공시를 통해서 미국 인텔사의 메모리 사업 부문인 낸드 부문을 90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과 함께
내년 말까지 주요 국가의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부문은 인텔의 반도체 정보 저장 장치인 낸드 SSD와 낸드 단품,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렌팹 생산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로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기업용 SSD 등 경쟁력을 강화해 전 세계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돌발 상황에 온라인에도 고객을 뺏기면서 대형마트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고객이 다시 매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고 온라인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이크용 등심 2cm 썰어주세요. 네, 2cm로 썰어줄게요. 고객이 원하는 두께와 모양을 주문하면 직원은 그 자리에서 고기를 손질합니다. 포장된 균일한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방식에서 재래시장식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겁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고객님들께서 직접 보고 고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초부터 오더메이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축산물과 수산물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은 비대면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유통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대형마트들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 맞서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만의 장점을 살려 경쟁력 강화에 나선 건데 고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과거에는 마트에 와서 그냥 물건만 사서 담아간다. 그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오프라인 기반의 그런 마트는 앞으로 새로운 그런 쇼핑 경험, 그러니까 즐거운 쇼핑 이런 개념의 새로운 경영이 반영되어야지만. 홈플러스는 기존 점포의 일부 공간을 온라인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면서 실제 온라인 배송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차장과 같은 점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하였으며 고객에게 보다 빠르게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이커머스 업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1시간 이내 주문 즉시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시장의 가세에 치열한 배송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이 그랬듯 사람들로 늘 북적이던 대형마트가 이제는 떠나가는 고객을 잡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우주 생성과 은하의 기원을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시뮬레이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됐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블랙홀 등 우주 팽창과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주에서 확인된 가장 큰 은하단의 모습입니다. 붉은 핵은 기체의 온도, 푸른색은 기체의 밀도, 회색은 중원소 지역으로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단을 보여줍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주론적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한 새로운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번 우주의 진화와 은하 생성을 계산하는 주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누리온입니다. 기존에 수행하지 못했던 규모로 수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도입한 누리온 슈퍼컴퓨터의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16만 코어를 3개월 동안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찾아낸 은하단은 100여 개, 기존 시뮬레이션보다 10배 더 많은 공간에서 10배 넘는 은하단을 파악했습니다. 우주 대폭발, 급팽창, 차가운 암흑물질, 중력, 불안정 가설 등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른 은하의 생성과 진화를 가장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약 34억 년 광년의 가상 우주 공간 내에 은하 분포를 구현해 38만 년 광년으로 추정되는 우주 나이에 가장 근접한 최초의 시뮬레이션인 셈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등을 통해서 화제가 되고 있던 거대 블랙홀의 어떤 생성 과정에 대한 어떤 근원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고등과학원, 한국전문연구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성과는 우주 거대 구조는 물론 은하 생성과 진화 등 우주 기원을 밝히는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코로나19와 여름이라는 계절적 영향으로 주춤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짙어졌습니다. 오늘 중서부지방은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호흡기 질환자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에 낀 짙은 안개는 대기가 정체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축적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날아온 스모그가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밤사이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이상,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것은 지난 7월 2일 이후 110일 만입니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코로나19와 계절적 영향이 겹치며 예년보다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초미세먼지 특보 발령 건수는 3회로 지난해 5분의 1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바람 방향에 따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보다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글로벌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가입한 국가 수가 184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9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백스 가입국이 184개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최근에 가입한 국가는 에콰도르와 우루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코백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모든 국가에 충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WHO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이 운영하는 백신 공급 기구입니다. 지난 9일 WHO는 코백스에 가입한 국가가 171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하고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 최종 임상시험 결과 일부를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백신을 개발한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의 데니스 로그노프 부소장은 임상 참가자 5,000명에서 10,000명의 데이터가 다음 달에 공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5 3상 시험은 백신이 승인된 이후인 지난달 모스크바 시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인도의 임상시험 자료를 주간 단위로 전달해 최소 3억 명분의 스푸트니크5를 인도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푸트니크5를 한국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과 함께 스푸트니크5 백신 개발을 주도한 러시아 국부펀드인 직접투자펀드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제로 한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올해 12월에는 스푸트니크5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와 한국, 중국 등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앞서 지난달 중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5의 한국 내 생산과 관련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로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한국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을 추진해와 대사관에서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센 가운데 아일랜드가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하엘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현지 시간 19일 TV 연설에서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5단계 봉쇄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자정부터 6주 동안 비필수 소매업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술집과 식당은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시민의 이동이 제한돼 거주지에서 5km 이내에만 이동할 수 있으며 규정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식기 등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유형인 폴리프로필렌이 함유된 유아용 젖병이 유동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젖병을 소독하거나 액상 음식물을 만들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방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유형인 폴리프로필렌은 가볍고 강도가 좋아서 음식 관련 용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젖병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한국 등 48개국의 유아가 젖병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대상은 세계 유아 젖병 시장의 70%쯤을 차지하는 10개 회사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유아용 젖병으로 분유 등의 액상 음식물 준비 과정에서 측정했습니다. 나라별로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70도 물에 노출된 젖병의 미세 플라스틱 방출은 리터당 130만 개에서 최대 1620만 개에 달했습니다. 또 물의 온도를 95도로 높였을 때 방출량은 리터당 5,50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구팀은 12개월 유아의 미세 플라스틱 평균 흡입량이 매일 158만 개로 추산된다는 등의 내용을 국제과학저널 네이처 푸드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동식을 준비할 때는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나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물을 끓인 뒤 70도 이상의 물로 비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동식을 준비해 상온으로 식힌 뒤 젖병에 옮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동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데우지 말고 전자레인지 이용을 피하며 젖병 안에 유동식을 흔들지 말고 음파를 이용한 세척도 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의결됐고 오늘 오후에 결과가 공개됩니다. 1977년 원전 착공부터 이번 감사 결과까지 오후 4시 사이언스데이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